존경하는 재판장님,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본건에서 문제되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3년 서울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가 현직 고위직 검사의 배우자가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관련 범죄자들이 모두 철저하게 수사받았고 혐의자 대부분이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공정한 조사를 받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사를 한 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면 설령 그 결정이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 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피청구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탄핵 소추 의결을 한 것은 피청구인 등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청구인들이 위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직접 수사하려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지휘 라인을 교체하여 피청구인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을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 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제2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피청구인들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원칙임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절차에 관한 상세한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피의자가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피청구인들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휴대폰을 반납당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초유의 황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고 공범으로 지목된 자에 대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고도 불공정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국민적 공분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는 원칙이 안 지켜졌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 이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이른바 레드팀의 검토를 마쳤다고 변명성 주장을 하고 하지도 않은 영장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등 허위에 가까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다는 의혹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성 꼼수 브리핑을 하였다는 언론과 국민적 비판도 많았습니다.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불공정하고 자의적으로 행사됨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내지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에게 보다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3조는 검사의 징계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작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검사에 대한 탄핵이 용이해져야 하는 당위입니다. 그런데 수사 권한이 없는 탄핵 소추 주체인 국회가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탄핵 소추를 함에 있어 명확한 탄핵 소추 사유를 적시하고 모든 증거를 제시하여 탄핵의 인용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제 수사를 했던 검사가 각 행위와 결정 당시 성실하고 엄격하게 수사하였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확인한 것이 매우 제한적인 것도 크게 한몫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과 그에 대한 검사들의 해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었는지를 세밀히 판단하여 탄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탄핵 소추 절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직권주의는 수사기관이 아닌 입법부를 탄핵 소추 기관으로 하고 있는 탄핵제도 하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건에 있어서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관련 각종 수사 기록을 빠짐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직권주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을 직접 탐지하는 범위를 넓혀가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재항고된 고등검찰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저희가 송부촉탁 신청서를 하였는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재판관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이른바 칼자루를 쥔 검사들이 아무리 현란한 말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은 철저히 조사하여 그 잘못을 가리고 징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입니다.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헌법 제7조, 헌법 제11조, 검찰청법 제4조의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과 법률, 국민적 눈높이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본건은 피청구인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의혹이 있는 경우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서 대한민국의 공정한 상식이 회복되고 사법 정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피청구인들을 모두 파면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추위원의 모두 발언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들의 개별 소추 사유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그리고 청구인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창수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특혜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수사 지휘라인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고 대면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렇지만 피청구인들은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특별한 출석 소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방문 조사로 끝냈습니다.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통상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외부 위원들,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사의 어떤 결정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가 그 전에 있었던 이른바 명품백 사건과 같이 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 검사들로 하여금 이른바 레드팀이라는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 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수사의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형식상 회의 절차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적으로 법령을 준수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청구인들이 다수의 유죄 증거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될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검찰청법, 그다음에 헌법 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이창수의 대리인 본법인 리우의 이완수 변호사입니다. 소추 사유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피청구인은 아직 탄핵 소추 사유가 불특정한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미 주장과 입증을 해왔습니다. 벌써 관련해서 5번의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설명으로 소추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장황하게 반복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제출된 서면을 충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간단히 청구인의 주장만 반박하겠습니다. 청구인은 김건희에 대한 방문조사가 특혜이고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 부분을 저버린 것이며 공무원의 공정의무 성실함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영부인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를 받는 지위에 있고 검찰이 그 경호를 수사를 위해서 배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호 문제를 수사 장소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평등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원칙이지 모든 것을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장소를 포함한 수사 방법에 관한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은 출석 요구 시 장소 등에 관하여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측의 의사, 위에서 본 경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정 및 지지자 충돌 등으로 인한 공공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고려해야 마땅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청구인 측은 김건희 여사 측이 중앙지검 소환조사를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라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듯 하나 당시 체포영장을 받을 정도의 혐의 입증도 없었을 뿐더러 가사 달리 보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위한 체포 구금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이번에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본건에서 그런 전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서라도 강제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 맞지 않는 비현실적 주장입니다. 또 청구인은 자꾸 방문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방문조사는 피의자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가서 하는 조사인 것이고 본건은 피의자의 주거도 사무실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실시된 엄연한 소환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호 문제로 인하여 경호처의 관할 건물로 소환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피의자 김건희의 주거나 사무실도 아니고 달리 김건희에게 익숙한 장소도 아니므로 피의자 김건희가 정신적으로 편안해할 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방문조사 용어 사용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방문조사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호의 수준이 한참 다른 전직 영부인들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도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로 그친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피청구인 이창수 지휘하의 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를 조사함에 있어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직 영부인인데도 서면조사가 아니라 대면조사, 그것도 소환조사를 한 것은 그런 선례에 비춰보면 그 자체로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한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 자를 조사함에 있어 본인이 스스로 경호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경호를 강제로 박탈할 법적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그 경호 및 다중안정 등을 위한 응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조사 방법, 조사 장소 등을 정한 것은 특혜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구인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미개최도 소추 사유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아무리 선회해 보아도 여전히 무엇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청구인 대리인은 2025년 1월 22일 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반드시 개최해야 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심위를 거치지 않은 것이 왜 위법하다는 것인지 그 주장 자체가 특정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수심위는 임의 절차이므로 수심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수심위의 개최 권한은 규정상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그 점만으로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앙지검장인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 사유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건은 민주당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였으므로 수사 최종 결과를 아직 내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결정을 위한 자문을 총장 소속 수심위에서 받을 수는 없는 게 명백합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애당초 개최가 불가능한 수심위 개최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 부당성은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최재훈 대리인 율촌의 서영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청구인은 몇몇 언론에 나온 의혹 제기만에 기대서 마치 피청구인이 부실한 수사란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함이 없이 피청구인이 부실한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과 동일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탄핵 심리에 적합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왜 무죄 판결을 하였느냐, 무죄의 증거가 있는데 왜 유죄 판결을 하였느냐면서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김건희에 대한 계좌, 주거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 위헌적인 행위라고도 합니다. 피청구인 최재훈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3년 6개월이 지난 뒤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팀이 변경되면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압수수색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전임 수사팀 역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피청구인 역시 반부패 2부장으로 부임한 뒤 당시까지 확보된 증거와 추가 수사를 통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뿐 그 어떤 부정한 의도나 목적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에서의 거짓 설명 소추 사실 관련입니다. 참고로 소추 의결서에는 국정감사에서의 위증도 피청구인 최재훈과 관련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증언한 사실도 없는데 위증을 하였다고 의결한 것만 보아도 이 사건 탄핵소추가 매우 부실한 의결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그동안 사실관계나 시세 조정의 법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소 무책임하게 보도되고 또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 처분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날 저희가 증거로 제출한 의제 이호증 PPT 파일을 시연하면서 수사 내용을 매우 충실히 설명하였고 질의에 대해서도 긴 시간 충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시대조정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허위로 발언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청구인이 발언한 그 멘트 그대로가 아니라 발언한 내용을 조합해서 어떻게 해석해서 이해되고 그렇게 일부 보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시세조정 사건과 코바나 사건의 수사를 모두 설명하였는데 이를 들은 기자분들이 피청구인 답변 내용에 일부 혼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바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병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므로 병행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탄핵의 필요성 부분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은 공직자의 처분 결과에 이견이 있다거나 불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쳐서 피청구인을 파면해서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그 기재 내용 자체로 도저히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를 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